그러면 이번에는 DOT, DOH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결국 DOT, DOH는 DNS의 레스트 마일 보안 문제이고요. 그 레스트 마일이라는 건 왼쪽에 이제 보통 엔드 호스트죠. 스톱 리졸버라고 하는 그 PC와 PC가 바라보고 있는 리커시브 DNS 사이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을 이제 DOT, DNS 오버 TLS 또는 DNS 오버 HTTPS를 통해서 암호화를 함으로써 엔드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DNS 쿼리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어디에 접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NS 오버 TLS는 TLS는 TCP 853번 이용하고 있고요. 2016년 5월에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레벨에서 구현이 되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조금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레벨이라는 건 OS 말씀하시는 거예요? OS 레벨인데 OS에서 실제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설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별로 동작하지는 않고요. 전체 시스템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조금 더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TLS 1.2를 아직까지도 좀 사용을 하는 게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까 한데 지금 TLS 1.3이 나와 있죠. 근데 DOT는 아직 TLS 1.2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링 모드, 오퍼튜니스틱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NS 오버 HTTPS는 TCP 포트 443번 포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2018년 10월에 표준화가 되었고요. 이거는 주로 웹브라우저 만드는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나 크로미엄 쪽에서 먼저 채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인 HTTPS와 이제 구분이 어려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DNS 오버 TLS는 DNS 트래픽 쿼리 자체를 DNS 그 포맷 자체를 TLS로 암호화시키는 건데 DNS 오버 HTTPS는 이 쿼리 자체가 DNS 형식을 따르질 않고요. 마치 HTTPS를 따릅니다. 그래서 뭐 HTTP get, HTTP post 이런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DNS가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HTTPS 웹 트래픽과 구분이 어렵고요. 그러면 내부에서 뭐 이 DOH 구현한다고 HTTPS 트래픽 막아버리면 인터넷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좀 공교롭게도 IETF에서 다른 팀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약간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럼 현재 DOT, DOH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T, DOH 지원 현황은 이미 이제 구현되어서 서비스 중에 오픈 리커시브 DNS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던가 구글, IBM의 쿼드9, 에드가드 등등 DNS가 벌써 웹브라우저에 들어가서 DOH 설정을 하면 디폴트로 이렇게 딱 선택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 그런 서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별도로 플랫폼별로 어플리케이션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통일성이라든가 파편화돼 있겠군요. 일관성된 부분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걸 사용한다고 해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통합 관리하고 싶어 하겠어요? 설정 방법은 직접 매뉴얼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옵트인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이미 할당받은 DNS IP가 DOT를 지원하면 이제 DOT를 사용하고 DOT를 지원하지 않으면 못하게 일반적인 DNS UDP를 이용한 DNS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DOH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랑 크로미엄 쪽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쪽을 조금 지원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안드로이드 9.0 파이는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지원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제 갤럭시 노트 10 화면입니다. 저도 이거를 안드로이드 9.0 파이 2018년도부터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한 2020년 되어야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네트워크 쪽에 기타 연결 설정 들어가서 프라이빗 DNS 보면 이렇게 DOT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 스마트폰이 DHCP를 통해서 IP를 받았을 때 받는
DNS IP랑은 또 별도의 설정인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위에 뭐 설정 안함 하면 기본적인 그냥 네네네. 할당받은 DNS IP로 UDP DNS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동 같은 경우는 오퍼튜니스틱 모드라고 해서 그 DNS가 DOT를 지원하면 DOT를 이용하는 거고 DOT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DNS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나마 요걸 해놔야 그나마 좀 안전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안전하다는 것이 사내 DNS를 우회해서 다른 DNS를 사용한다는 건 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내 담당자한테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회사에서 쓰려면 허락받고 해야겠어요?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뭔가 승인을 받고 나서 이런 설정을 하든지 해야겠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한 기기라면? 뭐 그렇긴 한데 솔직히 회사에서 엔드 호스트들을 다 하나하나 관리하기라는 또 좀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런 어떤 뭐 인라인 보안 솔루션에서 아예 차단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조금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아예 더 엄격하게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러면은 아예 회사 사내 DNS를 제외한 다른 DNS로는 아예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예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링 모드로 해서 현 프라이빗 DNS 공급자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DNS로 뭐 구글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 외에 뭐 이거는 이제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많은 DNS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iOS 14 뭐 맥OS 빅서에서 지원을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원하는 방식은 뭐 MDM 같은 걸 이용해서 프로파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옵트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모질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보통 이런 어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들은 이제 DOH를 이제 일찍부터 지원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HTTP 전문가 집단이니까 DOH를 선택했고 또 옵트인 방식을 또 지원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프로세스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뭐 카나리 도메인이라고 해서 특정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이 이 로컬 DNS에서 아까 그 캐시 DNS에서 정상적으로 쿼리가 되면 응답을 받으면 DOH를 사용하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은 기존에 그냥 OS 레벨에 있는 DNS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크로미엄 플랜은 뭐 지금은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 DNS 사용하는 쪽에서 여기가 뭐 외부에 이미 알려져 있는 그 DOH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좀 많은 웹 브라우저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오페라. 그런데 체크해 보니까 그 네이버의 웨일도 이런 크로미엄 플랜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웹사이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금 DOH로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상대적으로 DOT보다는 이 DOH 방식이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설정하기 훨씬 쉬워 보이네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제 DOH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DOH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기기에서 아까 시스템 레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DOT, DOH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OT, DOH를 사용해도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데 실제 이제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DNS가 생각보다는 많이 악용이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수로 또는 잘못 보고 이렇게 어떤 링크를 클릭하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DNS를 통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사이버 공격들인데 이런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DOT, DOH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이제 DNS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걸로 올려서 탐지 차단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솔루션은 DNS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차세대 방화벽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DOT, DOH를 사용하면 이 DNS 쿼리가 암호화가 되거든요. 암호화가 된다는 거는 그 URL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없으면 그 보안 솔루션이 또 탐지도 못하잖아요. 탐지를 못하고 네, 바이패스가 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현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겠네요. 보안에서는 네. 더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DOH가 표준화된 지 7달 만에 네. DOH를 이용한 갓루아라는 멀웨어가 발생을 했고요. 그거 참 머리 좋아요, 진짜. 항상 어떤 보안에 어떤 홀을 찾아서 네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점차 증가했어요, 또. 점차 와. 증가합니다. DOH를 이용한 멀웨어가. 네. 그래서 이제 존 해먼드라는 분이 네. DOH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자한테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아니 이거 오늘 저희 웨비나에서 DOT, DOH 중요합니다 했는데 이거 쓰면 안 될 것처럼 또 말씀하시니까 되게 또 당황스럽네요. 이걸 쓰면 산에 있는 DNS에서 이걸 올려서 쓰셔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코발트 스트라이커 DOH 기능이 네. 어떤 공격자들에 의해서 페이로드 트리거로 악용되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을 했고요. 네. 근데 NSA에서는 기업에서 DNS를 사용할 때 이 DOT, DOH를 이용한 암호화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댁내에서 일반적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솔직히 클라우드 플레어라던가 쿼드9 이런 데서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DNS 보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 내에서 임직원들이 DNS를 사용할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플레어, 구글 DNS는 사내에 있는 DNS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보장하는 어떤 DNS, 인가된 DNS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자기가 그런 운영자들이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DNS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NSA에서는 어떤 엔터프라이즈라던가 금융권 이런 좀 보안이 좀 필요한 데서는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외부에 뭔가 연결된 그런 트래픽은 애초에 그냥 발생시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사내 DNS에 대한 우회는 또 다른 보안의 홀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엔드호스트에서 DOT와 DOH라는 것을 사용하였을 때 결국 그 DOT와 DOH는 이게 DNS 쿼리가 암호화되어 있고 네. 이런 암호화되어 있는 게 앞서 웹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클라우드 플레어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내 DNS 바이패스하면서 비인가된 그 DOT, DOH 서버로 통신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가시성도 잃어버리고 또 보안에 또 위협도 될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T, DOH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챌린지를 보시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DNS 통합 관리 시 조금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가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통제도 벗어나고요. 또 멀웨어에 대한 노출도 증가합니다. 특히 DNS에서 아까 그 DNS 파이어월이라는 것이 DNS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올려서 이제 멀웨어라던가 랜섬웨어를 탐지 차단하는 솔루션인데 이런 사내 DNS를 우회한다는 것은 멀웨어 노출을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내 DNS에 DOT, DOH를 올리는 것도 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DOT, DOH는 TCP 통신이고요. 또 암호화되어 있는 걸 또 복화하고 이런 처리 과정을 줬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징도 조금 자시해야 될 필요도 있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DNS 보안을 위해서는 DOT, DOH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쓰면 오히려 더 보안에 대한 어떤 홀이 더 커질 수 있고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거해 주신 5가지 사항을 뭔가에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커버를 해야지만 안전하게 DOT, DOH를 통해서 DNS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왠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DOT, DOH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갖다 좀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DOT, DOH에 대한 인포블락스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블락스에서는 이제 DOT, DOH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DNS에서 이제 레스트 마일, 아까 이제 마지막 구간을 암호화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CIA 트라이아드를 완성시키는 그 기밀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네, DNS 그쵸. 보안 영역입니다. 하지만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사내 DNS를 우회하면 안 되는 거죠. 사내 그렇죠. DNS를 우회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리스크를 더 높이는 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가장 쉽게 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런 외부 DNS와의 통신을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됩니다. 운영자가 제공하는 그런 사내 DNS를 네. 어떻게든 이용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이제 관리도 편하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가 필요하다면 이제 사내 DNS의 그 암호화 기술을 올려서 사내 DNS 통해서 암호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보는 포지션이고요. 네. 그 DOT, DOH 운영의 모범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동일합니다. 그 사내 DNS를 우회하는 것은 운영의 복잡성을 그렇죠. 증가하는 거고 네. 이제 외부 DNS 서버와 통신하려고 하는 DOT 같은 경우는 솔직히 DOT는 방화벽으로. 방화벽에서 포트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853번 TCP 포트를 차단을 한다면 네. DOT는 이제 막을 수 있겠군요. 방어가 가능하고요.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DOH인데 네. DOH는 아까 이제 그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나리 도메인이라는 프로세스를 쓰기 때문에 네. 로컬 DNS에서 그 카나리 도메인을 차단을 한다면 이제 못 쓰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크로미움 쪽인데 크로미움은 로컬 DNS와 어떤 트랜잭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차단을 어떻게 해요? 아예 못하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443번 포트를 그냥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인포블락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알려져 있는 그 HTTPS, DOH를 제공하는 서버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인텔리전트 유닛이라는 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런 피드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DOH를 제공하는 네. 그런 서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 누군가 개발을 해서 외부에 둔 경우는 막기는 쉽지 않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계속 그 피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통해서 조금 외부의 DOH 통신은 막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OH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어폭스는 카나리 도메인 그것만 막으면 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통신을 전혀 안 한다고 하니까 뭘 막아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뭘 막아야 될지를 인포블록스에서 알려주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만 딱딱 막아라.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API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리스트를 무슨 패턴 업데이트 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던가 IPS라던가 이런 데서 저희 쪽 API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 방화벽이랑 이런 인포블록스의 어떤 솔루션과 API로 연결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계속 그 리스트를 받아다가 자동으로 계속 차단해 주는 거군요. 업데이트가 된 경우 이제 업데이트된 것을 받아와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사내에 있는 내부 DNS에 DOT, DOH 기능을 올려서 사내 임직원들은 내부 DNS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제 모범 사례입니다. 그럼 Y 인포블락스와 함께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T, DOH로 해서 DNS 서비스에 대한 트렌드가 좀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DNS에 대한 암호화도 제공을 해왔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별도로 이렇게 DNS를 사용한다던가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내 DNS를 우회해서 가시성을 떨어뜨리고 더 리스크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포블락스에서는 가능한 내부 DNS와의 암호화된 DNS는 통신은 막고 내부 DNS에서 DOT, DOH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며 그러한 솔루션으로는 이제 인포블락스에 있는
블록스완 트렛 디펜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런 DOH를 제공하는 그 위협 서버의 인텔리전스. 그 위협 인텔리전스 네. IP를 이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저희 자체로는 블록스완 트렛 디펜스라는 솔루션이고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DOH를 막을 수가 있고 DO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하게 방화벽에서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DNS 프라이버시는 그 사내 DNS에 DOT, DOH 기능을 올려서 이제 사용할 것을 권고드리고 인포블락스에서는 이런 DOT, DOH 기능을 올릴 수 있는 OS를 올해 초에부터 이제 출시를 해서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사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DNS 보안에 있어서 DOT랑 DOH가 최신 트렌드고 요게 확실히 DNS 보안을 강화시켜주는 건 맞는데 네. 함부로 사용하면 함부로 그냥 함부로라기보다는 그냥 막 사용하면 잘 모르는 네. 상태에서 막 사용하면은 사내 임직원들의 뭐 보안을 강화시킬 수는 있으나 아예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풀어주면은 보안상에 뭔가 노출도 많이 되고 더더군다나 DOH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인포블록스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블록스원 뭐 그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DOH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아서 효과적으로 DNS 보안을 해라 라는 거로 요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바로 딱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자료가 DNS 보안에 있어서 개념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DNS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DOT, DOH가 참 좋은 거긴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포블록스 솔루션과 같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꼭 같이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